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보시면 앞이 안 보이죠.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왜 아직도 만국의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정치 환경에 놓였던 게 타이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며칠 전 타이베이 중정기념당 경내에 있는 자유광장입니다. 타이완의 팝스타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홍콩 자유시민들의 국가 글로리 투 홍콩의 타이완어 버전을 열창합니다. 홍콩인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도 함께 한다고 외치고 있는 타이완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혈 탄압을 목도한 타이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68.8%가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는 국민당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국민당 고위 당직자들의 친중 행각이 다시 부각되면서 적화는 결코 안 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손중산 탄신 150주년 기념식입니다. 손문의 부인 송칭링은 중국의 명예 국가 부주석을 지낼 정도로 만년의 공산당에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손문과 송칭링을 이용해 정통성이 자기네들에 있다고 선전합니다.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을 언급한 이 자리에는 국민당 전 부주석 등 고위직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퇴역 장성도 32명이나 참석했습니다. 타이완군의 전 육군 부사령관인 우스화이를 포함해 전직 중장 11명, 소장 16명으로 별수를 합치면 53개입니다. 타이완 정치도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명단에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 것으로 폭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진핑의 후나를 듣고 온 전직 장성 우스화이는 비례대표 명단 4순위에 들어가 국민당이 11%만 득표하면 배지를 달 수 있습니다. 우스화이는 양가 일가친을 모토로 내세운 중국 내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타이완 공군 작전사령관과 국방정보부 차장을 지낸 리꾸이파란 인사도 있습니다. 우스화이는 또 중국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타이완의 군사정보를 누설해가면서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우리 부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친중 매체인 봉황TV에 나와 신장 위구르와 티벳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언론 매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국가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타이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비례대표를 지역구가 아니라는 의미로 불분구라고 합니다만은 국민당의 비례대표 명단 1순위에 오른 인물은 가장 왼쪽에 예위란이라고 하는 전 타이완 경찰대 교수입니다. 전직 경찰대 교수라는 이 여성은 홍콩의 시위대는 살기등등한 벌건 눈의 폭도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고 강력한 경찰력으로 진압해야 된다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단 8위에 오른 국민당 전 입법위원은 통일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평화 통일이 아니라면 무력 통일이라도 해야 된다. 통일 대업은 1,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시진핑의 말씀은 금과 옥조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위에 오른 타이난시 국민당 당협위원장 셰롱제는 중국 해군은 남진해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군을 옹호했습니다. 이 밖에 전 입법위원 정종밍은 타이완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공 대리인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의 대리인이라 그렇습니다. 전 입법위원인 추이는 중국 TV에 출연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략할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당 대부분이 이렇게 친중 일색이어서 공산당과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타이완 총통 선거는 국민당과 민진당의 남록, 그러니까 블루와 그린의 대결이 아니라 민진당과 중국 공산당 대리인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개석의 이미지 때문에 국민당이 아직도 반공인 것으로 잘못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입니다. 당의 고위직 상당수가 트로이 목마 수준을 넘어 중국의 지령을 받아 타이완을 적화시키려는 공산주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타이완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전체주의 속성과 홍콩의 비극을 보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각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11일 타이완에서는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가 같이 치러집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타이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 같습니다.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홍콩의 교훈으로 기사회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